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하는 부자들의 행복 테크닉 67이라는 책입니다. 이연우 변저 작은 키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고민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민도 처음에는 작은 근심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이를 방치하여 스스로 고민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고민이라 해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적당히 살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훗날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는 대부분 자신이 초라해 보이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이다. 그리고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현실에서 도피한다. 고난에 처하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라며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 물론 환경에 의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큰 고민거리로 만드는 것은 자신이다.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것이 삶이다. 주의한다 해도 문제는 일어나는 법이다. 그렇다면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망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처리하라.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천천히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가령 지금 당신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가정해보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는가? 살아가는 일이 만족스럽다면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는 법이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의 나를 지나치게 억누르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물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고집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나를 억눌러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심신을 피로하게 한다. 항상 상대방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답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한다. 하지만 습관을 쉽게 고칠 수 없듯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 자기를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점점 초라해질 뿐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먹은 대로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천천히 한 단계씩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이다. 그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경제적 고민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고민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짜고 그에 따라 돈을 관리해야 한다. 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절약할까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경제적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자신의 수입에 대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쓸데없는 지출로 인해 발생한 돈에 대한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1.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일어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3개월 정도 금전 출납을 기록하게 되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2. 필요에 알맞은 계획을 정확하게 짜라. 정확한 예산을 세워 그것을 실천한다면 물질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알맞은 계획을 정확하게 짜도록 한다. 3.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워라.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배운다. 4. 과도한 지출을 하지 말라. 좀 더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수입에 비해 많은 지출은 고민거리를 만든다. 5.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라.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하여 저축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돈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 6. 신용을 얻어라. 다급하게 지출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보험회사나 은행에 구자를 터두는 것이 좋다. 어떤 일을 당해 저당 잡힐 재산조차 없다면 그때 유일한 자본은 신용뿐이다.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면 당황하는데요. 이럴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턱대고 해결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초조감에 무턱대고 행동하게 되면 더욱 큰 혼란만 초래한다. 잠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겉으로 보기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물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멀리 내다봤을 때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잠시 시간을 두고 떨어져서 생각하면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된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 때론 시간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특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일수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일단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던 지혜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고 떨어져서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한 이들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일수록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잊어버리자 하며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나는 정말 불행해 라고 단식하는데요. 단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절망감을 부추겨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습관은 사실을 왜곡시켜 자신의 처지를 더욱 불행해 보이게 만든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라도 자신의 의지를 꺾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탄식이나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행은 지금의 불행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 마음속 깊이
지금이 불행하면 미래도 분명히 불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이나 느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의 불행이 먼 훗날에는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지금이 좋으면 미래에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장 손에 넣지 못하면 조바심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소중하게 느껴지던 것이 미래에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손에 넣지 못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그것이 미래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다 해서 고민하고 단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사고에 의해 결정된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불행하다는 단식은 당장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할 때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는 말이다. 진짜 불행은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통을 당했을 때이다. 날마다 쓰레기가 생기듯 살아가는 동안 고민은 끊임없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 많은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생각해보라.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최악의 상황을 완화시키려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사실에 준하여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할 일만 남았다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염려와 책임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근심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어떤 문제이든 지나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혼란과 고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다.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때론 재빨리 결단을 내리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민을 극복하려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용의 주도하게 분석하며 내린 결단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당신을 괴롭히는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라. 정신과 의사들은 신경증적인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에게 바쁘게 살라고 권유한다. 사람은 본디 한가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불어 고민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면 갖가지 감정으로 채우려고 한다. 근심, 공포, 미움, 질투, 시기 등이 마음을 가득 채워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감정들을 몰아낸다. 따라서 고민을 해소하려면 바삐 몸을 움직여 생각할 겨를을 주지 말아야 한다. 바쁘게 사는 것이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몰아낸다. 생각을 요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고민에 휩싸이는 일은 없다. 열심히 일에 몰두하여 고민을 잇는 일이 어찌 보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 도피와는 다르다. 고민을 유발하는 지나친 의심, 지나친 공포, 지나친 동요, 즉 지나침을
제거하는 것이지 현실을 도피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랫동안 혼자 그저 멍하니 있다 보면 고독과 번민에 휩싸이게 된다. 버나드 쇼는 자기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생각할 여가를 갖는 데서부터 고민은 시작된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엉뚱한 생각에 골몰하지 않도록 몸을 쉬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두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고민을 몰아낸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등등 상대방이 던진 말이나 자신이 내뱉은 말에 촉각을 곤두 세운다. 상대방은 신경도 쓰지 않는데 말이다. 어떤 일이든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는 1년 후에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릴 불평과 불만에 대하여 고민함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볍게 받아 넘겨 잊어버려도 좋을 하찮은 일로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일에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가는 평생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잊어도 그만인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자. 또 즐거운 척 행동해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을 조절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근심과 걱정으로 우울할 때 쾌활한 척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즉, 행동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감정도 바뀌게 된다는 말이다. 믿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실험해보라. 어깨를 펴고 흥겨운 노래를 불러보라. 당신을 괴롭히는 고민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부정적인 행동은 기분을 우울하게 하고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바꿔 말하면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즐거운 척 행동하면 고민이 해소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행복한 척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따뜻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즐겁게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점차 기분이 좋아진다. 행동은 감정을 지배한다. 행동을 잘 조절하면 지나친 자기 연민이나 고민을 자제할 수 있다. 즐겁지 않은데 쾌활한 척하는 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좋은 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복잡한 고민에 빠져 있다면 휘파람을 불고 즐겁게 행동해보라.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던 고민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보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면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10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단점을 발견하면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그래서 실제보다 확대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쓸데없이 고민을 한다.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 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가령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절망감에 빠진다. 세상이 자신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온통 고민거리다.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더욱 힘든 상황 속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말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돌로 보일 수도 있다. 즉, 얼마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단지 부정적인 면만 보려 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느껴질 뿐이다. 조금 시야를 넓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작은 습관 하나가 고민을 해소하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행복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는데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간의 잠재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힘든 역경을 이겨낸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난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신에게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굳게 다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다각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사물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고민과 번뇌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전의 한쪽 면만을 보지 않는다. 그는 부정적인 면 뒤에 긍정적인 면이 숨어 있는 것을 안다. 성공을 한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꾼 이들이다. 만약 그들이 현실에 대해 걱정과 고민만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황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어떤 고민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용기를 주는 이 책, 성공하는 부자들의 행복 테크닉 67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